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스포츠재활복지학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강을 맡은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특강에서 나눌 주제는 홈트 아무나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특강을 맡으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요즘 홈 트레이닝이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헬스장이 닫았을 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물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운동들이 있지만 요즘 뭐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많은 트레이너분들이나 영상을 찍어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게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홈 트레이닝 영상들을 이제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많은 홈트 영상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거는 정말 사실 난이도가 정말 높은 동작이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힘든 동작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자, 전반적으로 이 영상들에 나오는 동작들을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많이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특강 주제로 제가 홈트 아무나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주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가장 쉽게 먼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팔을 이렇게 반으로 쭉 굽히면 이렇게 알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우리 근육을 이두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두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은 자,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가장 최대 수축을 해요. 자, 가장 수축을 하는 길이가 이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다 폈을 때 최대 이완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근육의 길이가 길어진 상태이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이두근은 자, 이렇게 수축하고 이렇게 최대 이완을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이두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상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 가동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이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히 굽히기도 어렵고 자, 완전히 피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가동 범위가 좁아진 상태, 자, 예를 들면 이두근을 여기서 이만큼밖에 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자, 이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완전히 피기도 완전히 굽혀지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죠. 근육의 가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완전히 이완하고 완전히 수축하는 거를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이 좁은 가동 범위를 강력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자, 우리의 몸이 이렇게 이두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근육들이 있죠. 내가 나의 몸에 있는 근육들을 제대로 정말 최대 이완과 최대 수축의 상태가 되지 않은 가동 범위가 짧아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을 제한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에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가동 범위는 정확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내 몸의 가동 범위는 정말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가동 범위를 찾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나의 몸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에 관한 얘기들을 먼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와 함께 수업을 같이 도와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들을 위한 운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여자운동원아의 조윤경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자, 이 선생님은 정상 가동 범위가 나오는 이제 홈트를 잘 하실 수 있는 정상 가동 범위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모셨냐면 저는 사실 어깨를 다쳐서 이 어깨 가동 범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상 가동 범위를 위한 스트레칭을 소개할 때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정상 가동 범위가 다 나오시는데 이제 운동하시는데 홈트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끔씩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저는 크게 일단 불편함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을 때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정말 그냥 자세만 모방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는 좀 상해를 입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무작정 홈트를 따라 하시기 전에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적으로 정확한지 잘 기능적으로 정상 범위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가동 범위의 체크 부분은 자, 저희 몸은 그러니까 근육이 저희가 운동을 할 때 혹시 아주 이렇게 큰 근육부터 운동한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웨이트는 대근육, 큰 근육을 운동하는 운동들이고 뭐 필라테스, 요가는 뭐 몸 안에 있는 좀 작은 소근육을 운동하는 그런 운동들이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동 범위 체크를 할 때 우리가 큰 근육들이 일단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상체에 저희 큰 근육은 가슴 근육이랑 등 근육이 있어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먼저 봐야 하는데 자, 일단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보는 이유는 어깨 관절에 붙는 근육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 얘기는 내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어깨 관절에 붙어있는 근육의 어떤 근육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팔을 따라해 주세요. 팔을 위로 쭉 올려주시고 자, 팔을 천천히 뒤로 크게 돌려주실 텐데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어깨를 위로 쭉 올려서 귀부터 천천히 편하게 뒤로 돌렸을 때 최대한 돌려보세요. 천천히 최대한 돌렸을 때 그렇죠. 내 귀보다 뒤쪽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잘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데 내가 일단 아픈 곳이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 한번 돌려볼게요. 쭉 편하게 뒤로 돌렸을 때 어떠세요? 혹시 오른쪽이나 왼쪽에 아픈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를 다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쭉 올렸을 때 벌써 오른쪽에 약간의 불편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불편감이 있고 자, 뒤로 제가 돌리려고 할 때 자, 왼쪽은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는 반면 오른쪽은 불편감이 크면서 자, 뒤로 못 돌아가고 그냥 그대로 옆으로 떨어지는 정도에까지의 가동 범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저는 사실 어깨를 다쳤을 때는 아예 팔이 다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팔이 편안하게 머리 위까지 올라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어깨 관절 가동 범위 확인하실 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돌리셨잖아요. 쭉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돌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돌리시냐면 만약에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하나씩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한번 오른쪽 돌려볼게요. 쭉 돌리면서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가동 범위예요. 그런데 뒤로 많이 제끼신다고 어떻게 하냐면 어깨가 같이 이렇게 열려버리죠. 내가 열리면서 뒤로 많이 가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팔이 쭉 귀까지 올라와서 귀 뒤로 편안하게 돌아간 상태. 네,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이 정말 편안하게 불편감 없이 올라가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차근차근 가동 범위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깨 가동 범위가 사실 대부분 좀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저도 제가 어깨를 다쳤을 때 재활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 다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팔이 한 이 정도에서 불편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불편감이 있는 부분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따 스트레칭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불편감이 있는 곳까지 해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자, 거기서 좀 버텨주고 근육의 길이가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게 통증이랑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통증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상해 후유증으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상태, 그래서 약간의 불편감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 각도에서 시작을 했었고, 자, 조금씩 후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한번 완전히 쭉 내렸다가 쭉 버텨주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가동 범위가 이제 불편감이 저는 이제 이 각도에서 뒤로 제꼈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천천히 많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다고 거기를 더 안 쓰게 되면서 제한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히나 또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내가 이거 괜히 썼다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불편감이 있는 부분에서 홀딩, 멈추셔서 그 근육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버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팔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를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갑작스럽게 줄이는 것, 이것이 되게 위험한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좀 짧아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타이트해진 상태거든요. 그 근육들을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늘어난다기보단 근육의 부착 지점들이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 스트레칭이나 내가 뭔가 가동 범위를 늘리고자 할 때는 동작을 아주 천천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깨 가동 범위들을 쭉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체에서 큰 근육은 이제 허벅지 근육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붙어있는 우리가 이제 골반의 가동 범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서셔서 자, 무릎 잡아서 가슴까지 한번 쭉 당겨 보실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표본이 돼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거의 허벅지가 이제 가슴까지 다가오고, 그렇죠. 이렇게 잘 접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뒤로 잡으셔서,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붙은 상태, 그리고 무릎을 살짝 뒤로 했을 때도, 그렇죠. 몸에 흐트러짐이 별로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자, 그리고 불편감이 크게 없으시죠? 네. 정상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무릎이 일단 이렇게 가슴까지 오지 않는 경우, 선생님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이 가슴까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실 거고, 자,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 자세를 취하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한 요 정도까지밖에 접혀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살짝만 더 당겨서 버텨주시는 거죠. 후 내뱉으시면서, 그렇죠. 20초, 10초에서 15초에서 20초 정도. 자, 그러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뒤로 했을 때, 자, 일단 이 뒤꿈치가 두 손으로 다 안 잡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오른손으로 살짝 잡아주시면서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두 손까지 같이 가시고, 자, 엉덩이까지 잘 닿지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버텨주시면서 나중에 천천히 엉덩이까지 붙여주시면서 골반 앞뒤의 가동 범위를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주 간단하게 우리 어깨 가동 범위랑 골반 가동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가동 범위 체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른 것들이 아니더라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먼저 늘리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자, 그러면 우리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스트레칭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홈트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다 기능적으로 다 정확하게 나오고 어느 정도 상위 수준에 있는 이제 뭐 유튜버 분들이나 트레이너 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다 기반에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낮은 수준의 사실 스트레칭도 저는 사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팔을 이렇게 잡으시고 팔을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시는 동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해? 이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운동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희 할머니한테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서포터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운동이셨던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은 완벽하셔서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별거 아닌 동작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고 있을 때 누가 야, 너 뭐 그게 운동이냐? 그거 가지고 운동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자, 아까 제가 저희 할머니 예를 들었듯이 운동은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홈트 영상들을 따라하면서 하실 수준이 안 된다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스트레칭이나 뭐 이렇게 체조나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부터 밟아서 올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사실 스트레칭이 제가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따라 하시는, 그러니까 흉내는 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흉내를 내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깍지 끼고 기지개 펴기입니다. 깍지 끼고 기지개를 쭉 위로 펴볼게요. 뒤꿈치 들고 최대한 높이 쭉 올라가 볼게요. 더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다섯, 후 내릴게요. 다리는 조금 어깨 넓이만큼.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으로 한번 서주시고, 네. 자, 여러분들도 간단한 동작이지만, 자, 호흡을 스트레칭 하실 때는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호흡법이 나중에 이제 숙련자가 되면 이제 언제 내쉬고, 언제 들어 마시고, 이런 걸 알려드리지만, 사실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다만, 호흡을 참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기지개 한번 쭉 펴시면서 뒤꿈치 들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면서 자, 모든 몸이 길어진다는 생각 내쉬면서 후 뒤꿈치 내렸다. 두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기지개 피면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원,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후 내쉬면서 팔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동작인 기지개 펴기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제가 이거를 왜 처음에 실시하냐면 일단 저희 몸을 그냥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잘 늘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잘 늘려주실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셨지만 잘 못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더. 옆으로 봤을 때 기지개 한번 펴볼게요. 방금처럼. 자, 첫 번째. 기지개를 폈을 때 이렇게 손이 귀에 붙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고개 들고 팔이 그렇죠. 이렇게 가동 범위가 다 나오지 않는 상태. 팔이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뒤꿈치를 쭉 들고 5초 동안 버티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천천히 내쉴게요. 자, 그래서 앞에 보실게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제대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팔이 귀에 잘 붙고 뒤꿈치 들고 잘 버티실 수 있는지 호흡은 참지 마시고 첫 번째 기지개 펴기 동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옆구리를 한번 늘려볼 거예요. 자, 아까처럼 다리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똑같이 기지개를 펴주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 어깨랑 여기 허리가 위로 쭉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일단 뽑아주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쭉 내쉬는데 자, 이렇게 내려갈 때 골반이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골반은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고정을 해주시고 자, 어깨랑 허리를 쭉 핀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올 때 역시 그렇죠.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반대도 한번 가볼게요. 위로 쭉 어깨랑 허리. 자,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후. 왕복 두 번씩만 해볼게요. 자,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넷.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옆구리
늘리는 동작도 옆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다리 어깨 넓이만큼 팔 위로. 물론 아까처럼 깍지 끼는 동작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질 수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되지 말고 최대한 팔을 위로 올려서 그대로 옆으로 갈 수 있게. 자,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자, 그래서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 방금 옆구리 동작도 쭉 늘렸다가 올라올 때 이제 천천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육을 늘리실 때에는 우리가 늘어날 때는 천천히,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천천히 기본적으로 해주시는데 근육이 늘어날 때보다 우리가 수축할 때 조금 천천히 버텨주시는 것. 그것이 늘어난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옆구리 늘리는 동작을 해봤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스트레칭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껴서 앞쪽으로 길게 쭉 밀어볼게요. 깍지 껴서 앞쪽으로 쭉, 그렇죠. 길게 밀면서, 자, 옆으로 한번 보여주실게요. 앞쪽으로 쭉 길게, 그렇죠. 자, 등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뒤에 저희가 광배근이라고 하는 등 근육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호흡 길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안쪽으로 동그랗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렇죠. 자, 이번에는 뒤로 밑으로 깍지를 한번 껴볼게요. 깍지를 쭉 끼셔서 그렇죠. 자, 뒤에 방금 광배근이 늘어났던 곳을 다시 수축을 시키면서 최대한 뒤쪽으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천천히 내려보실게요. 자, 먼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손을 맞잡는 것, 이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 견갑골이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어요. 걔네들을 이렇게 잡아 당긴다는 생각으로 등을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다시 폈다가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주신 상태에서 나중에 얘네들이 잘 수축이 되면 그때 팔을 뒤로 쭉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요만큼에서 버텼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 하실 때도 골반이 막 앞뒤로 흔들려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미시면서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미신다거나 뭐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신다거나 하지 않도록 골반을 고정하신 상태에서 뒤에 등을 잘, 그래서 뒤쪽으로 한번 봐주실게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등을 이렇게 폈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다시 밀었다가 안쪽으로, 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잘 당겨지시면 그 다음에 팔을 천천히 올리실 수 있는 각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옆으로 한번 다시. 잘 되시는 분들은 최대 수축을 하고 뒤로 미셔서 천천히 왔다 갔다 10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동작은 다시 앞에 와주시고 자, 이번에는 다리 어깨 넓이만큼 네. 어깨를 잡으신 상태에서 자, 천천히 자, 귀를 스치면서 최대한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것은 정말 아까 저희가 가동 범위 체크했을 때처럼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되시는 만큼 대신 내가 정말 최대한 돌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의 최대한으로 10번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귀를 스치면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옆으로 한번 보여주실게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이거 하실 때 아까 저희 팔 가동 범위 돌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이렇게 쭉 돌리시면서
배를 앞으로 쭉 내미시면서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만 팔꿈치만 뒤로 쭉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 어깨에서 뚜둑 소리가 났는데, 자, 이 연발음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연발음은 사실 우리 기포가 터지는 거라고 해서 사실 통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연발음이 크고 자주 나면서 통증이 생긴다면 병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선생님은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핀 상태로 쭉 돌려볼게요. 귀를 스치면서 8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돌리시고 마지막은 팔꿈치를 반으로 접어서 뒤로 팔꿈치를 잡아서 당겨보실게요. 이렇게 쭉 당기시면서 삼두 쪽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건데요.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수리까지 팔꿈치가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 이 정도에서 멈추시는 분들, 이 정도에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불편감을 느낀 상태에서 약간 더 당기셔서 조금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되시면 조금씩 늘려가셔서 정수리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한번 서주실게요. 이걸 당기실 때 이 팔이 뒤로 갔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젖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요. 골반이 너무 앞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쭉 당겨주시는 삼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돌아서 반대편 한번 가실게요. 반대편, 그래서 쭉 당기셔서 삼두 스트레칭. 네, 좋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깨 관련된 또 상체에 관련된 스트레칭을 하신 거고, 자, 이제 골반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 가동 범위 체크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 이렇게 버텨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발로 서시는 것조차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려우시면 옆에 뭔가를 지지대를 주시고, 벽이라던가 지지를 주시고, 지지를 하신 다음에 무릎 잡아서 이렇게 당기시면서 처음에 너무 이쪽에 의지하지 마시고 점점 의지를 덜 하시면서 혼자 서실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 연습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반으로 접으셔서 네. 그렇죠. 옆으로 한번 서보실게요. 네. 옆으로 서서 반대다리로 보여드릴까요? 좀 접으셔서 이 상태에서 사실 이 동작은 앞쪽에 있는 대퇴가 늘어나기 위해서 하는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벽한 자세지만 내가 조금 더 이 대퇴를 늘리고 싶다 하실 때는 무릎을 조금 더 뒤로, 그렇죠. 무릎을 조금씩 뒤로 하시면 훨씬 더 당기는 더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천천히 내려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 이제 상체 위주, 어깨 위주랑 골반 위주의 스트레칭을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이렇게 알려드려 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깍지 껴서 기지개 켜서 뒤꿈치 들고 위로. 자, 보통 여러분들 15초, 20초 정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10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6, 7, 8, 9. 자, 내렸다가 한 번만 더 볼게요. 2, 3, 4, 5, 6, 7, 8, 9. 천천히 후. 자, 위로 쭉 올려서 자, 어깨랑 허리 드럼을 내쉬면서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어깨랑 허리 쭉 뽑아서 옆으로 길게 골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후. 자, 쭉 해서 앞으로 한번 기지개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안쪽으로 등 동그랗게 말아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뒤로 밑으로 깍지 껴서 그렇죠? 그 안쪽으로. 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왔다 갔다 10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깨 잡으셔서 자, 귀 스치면서 자, 돌려볼게요. 귀 스치면서 하나, 둘, 조금 더 귀를 더 스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붙여서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쫙 펴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팔꿈치 잡아서 삼두 스트레칭을 뒤로 보여드릴게요. 팔꿈치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무릎 잡아서 가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뒤쪽으로 잡아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쪽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도 좀 스트레칭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엄청 땀이. 네, 스트레칭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쉽게 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정말 땀을 흠뻑 낼 정도로 운동이 될 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알려드린 스트레칭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이 자세를 흉내만 내신다면 뭐 다른 여러분들이 흉내 내시는 거나 다름없이 별로 효과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동작을 하더라도 조금 정확히 천천히 하셔서 그 근육이 내가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근육이 잘 늘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칭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스트레칭을 잘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